직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면호 곽종석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관은 현풍이고 아명은 석산이며 경술국치 후에는 곽도라고도 하였다. 자는 명원, 호는 면호이다. 1846년 헌종 12년 6월 24일 단성현 사월리 촉포에서 동암 곽원조와 해주 정씨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평생을 무명옥과 집신으로 지냈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었을 만큼 청빈한 삶을 살았다. 곽종석은 어릴 적 총명하여 4세 때부터 아버지와 이홍렬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해 5살 때부터는 18사략을 읽기 시작했으며 6에서 7세에는 사서와 시경, 서경 등을 암송하였다 한다. 그의 어릴 적 일화를 한편 들어보자. 선생은 11세에 벌써 대학을 읽게 되었으나 가난한 탓으로 책이 없었다. 그때 개울 건너 마을에 사는 강계원을 지낸 하강계 영감집에는 많은 장서가 있었으므로 어린 소녀는 하영감댁의 대학을 빌리러 갔다. 어른들과의 교분이 두터운 하영감은 평소부터 소년을 귀여워하던 터이어서 반갑게 맞이하여 글 공부를 착실히 하라는 당부와 함께 대학을 찾아주었고 소년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대문을 나섰다. 하영감은 소년의 뛰어난 재주를 알고는 있었지만 11살의 대학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 소년이 책을 도로 가지고 왔기에 어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앞개울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에 책을 다 읽었으므로 집에까지 가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징검다리까지는 300m밖에 안 되는 길이니 하영감은 소년의 말을 반신반의했다. 그 뒤 또 사서삼경을 모두 빌리러 왔는데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다 하여 사람을 시켜 보내주었더니 이번에는 엿새 만에 그 많은 책을 돌려주는 것이었다. 하영감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얘야 정말로 다 읽었느냐 하고 물으니 그러하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하는지라 대학을 암송해 보라고 하였더니 한자도 빠짐없이 줄줄 외워 조금도 틀리는 곳이 없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여 이번에는 사서 삼경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보았으나 이런 일구도 막히는 구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까지도 통달하고 있었다. 이후 하영감은 소년의 글 공부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고 친어버이처럼 사랑하며 아꼈다고 한다.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난 뒤 선진시대의 육아 경전은 물론 도가와 불가의 경전까지 섭렵하였다. 그 뒤 주자학에 관심을 가지며 이 무렵 아우를 회화라고 지었는데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의 아우가 회함이므로 주희를 본받는다는 뜻에서 이러한 아우를 지은 것이었다. 성리학 공부에 전념하여 20대 초반에 이미 학자의 명성을 떨쳤다. 그는 21살 때 회화삼도를 지었는데 이 글에서는 주희 이외에 회원 안양과 회제 이연적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안양은 고려 말 성리학을 받아들인 인물이고 이연적은 영남의 대표적 성리학자이다. 그는 이 무렵 자신이 성리학의 학통을 계승하였음을 자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곽종석은 9살 무렵부터 과거 응시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살 때 향시에 합격하였지만 이듬해 서울에서 치러진 회시에서는 낙방하고 말았다. 그 뒤로도 과거 공부를 계속하여 27살 때 마지막으로 향시에 응시하였다. 30이 되던 해 과거를 위한 공부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사실 그때까지 과거에 응시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 모친의 명을 거스를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응시한 것이었다. 이 무렵 모친도 그의 뜻을 이해하고 더 이상 과거 응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22살 때 단성현을 떠나 삼가현으로 옮겨 역동이라는 곳에 역고제라는 서재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곽종석은 38살 때 태백산맥 한가운데에 위치한 안동부 춘향 학산촌이라는 곳으로 옮겼다. 그는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을 발견하고 은거할 만한 곳이라고 여겨 가족을 이끌고 이주한 것이다. 그는 움막을 짓고 감자를 심고 도토리를 주워 끼니를 이으며 야인으로 자처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는 이로부터 3년 뒤에는 학산촌보다 더 깊은 산속에 위치한 태백산 금대봉 아래로 이사하였다. 곽종석이 은거지로 안동부 춘향을 선택한 것은 이곳이 깊은 산속으로 학문에 전념하기 적합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황의 학문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하였다. 그는 학산촌으로 은거하기 5년 전 안동을 방문하여 도산서원과 이황의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그때부터 자신의 호를 면우라고 하였다. 면우란 처마가 낮아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 작은 집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그는 그때 이미 이곳에 응거할 뜻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곽종석은 25살 때 성주로 이진상을 찾아가 심학을 배웠다. 그는 이진상에게 배운 내용을 지휘록으로 정리하였다. 이진상의 아들인 이승희와도 친교를 맺었다. 당시 이진상은 경상도의 대표적인 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음이 곧 이치라고 하는 심증리서를 제창해 영남 지방에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곽종석은 이진상이 1886년 별세하자 그의 문집인 한주집에 간행을 주관하였다. 그런데 이진상은 퇴계의 학설에 변경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집이 간행되자 도산서원에서 크게 반발하여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당시 그는 안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처지가 되었다. 이진상의 제자들이 크게 분개하여 성토하려 하였지만 그는 이를 뜯어말렸다. 그가 1896년 10월 가족을 이끌고 거창으로 이주한 것도 한주집을 둘러싼 소동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곽종석은 이후에도 퇴계의 학문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면적인 변화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것은 영남 지방에 또 다른 스승인 남명조식을 기리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1899년 남명집을 규정하였으며 1912년에는 남명조 선생 묘지명을 짓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 남명학파의 본고장이었던 경상우도에서는 남명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남명이 머물던 산천제를 개수하여 남명학파 재건의 센터로 삼았다. 1883년 경북 봉화군 춘향으로 이사하여 퇴계학의 본고장에서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때 이학로의 주리서를 변론하면서 기호학계의 논쟁에 뛰어들기도 했다. 후학을 가르칠 때의 일화를 들어보자. 선생이 다전에서 후진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이다. 7원 땅에 김모 씨가 책 3권의 선대 유고를 선생에게 교정받아간 일이 있었는데 김씨 집에 불이 나서 교정받은 유고가 간행을 못한 채 불타버렸다. 김씨는 집을 태운 것보다 유고의 소식을 통탄하여 마지 않고 나날을 수심으로 보내다가 행여나 하고 다전으로 면우 선생을 찾아와 선대유고 소설의 한을 알렸다. 선생은 김씨를 위로하고 면우에게 책 3권을 메어오게 하고 사흘 동안 다전에 머물게 하였다. 사흘 뒤에 한자도 본래의 유고와 다른데 없는 3권의 책이 김씨 앞에 놓였다. 김씨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였고 많은 문인들도 말로만 듣던 스승의 재주에 경탄하여 맞이 않았다. 1895년 1월 첫 관직인 비안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때마침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안동과 제천 지역의 의병 진영을 살피기도 하였으며 1896년 거창의 다전으로 옮겨 살았다. 옮긴 직후에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공관에 열국의 각축과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는 글을 발송하였다. 당시의 유학자가 위정척사적이어서 의병을 일으켰던 것과 비교할 때 만국공법 즉 국제법에 호소하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이 무렵 서울에서는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뒤 전국에서 인재를 구하고 있었다. 이때 1899년 중추원 의관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이는 학문 성향이 주리설의 종통인 퇴계학에 묶여있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것은 기호학계의 논쟁이던 호락시비의 인물성동이론에 관여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903년 통정대부에 이르고 비서원승에 제수되었다. 이때 신기선 등 고관들의 수없는 서찰과 고종이 예물을 갖추어 보내며 간곡히 그를 불렀다. 면우는 더 이상 사양만 하기 어려워 일단 상경하여 10여 일간 머물렀다. 이때에도 관복이 아닌 유건과 도포 차림으로 황제를 독대하여 세상에 나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치의 원리를 전하면서 정학을 숭상하고 민심을 결합하며 군제를 정비하고 국가 재용을 절약할 것을 상주했다. 황제가 다시 의정부 참찬에 임명하고 홍문관 경영관 겸 시강원 서영관을 내렸지만 마다하였다. 이때 고종과의 대화 한 편을 같이 살펴보자. 신이심이라는 글자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유순의 훌륭한 정치도 또한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 이라는 16자 즉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고 한결같아야 그 중도를 잡을 수 있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심은 하나지만 그것이 인의예지와 충유경자에서 발현되는 것이 도심이며 음식의복과 성색화리의 사사로움에서 발현되는 것이 인심입니다. 폐하께서는 하나의 생각에서도
반드시 인심과 도심의 공사의 단서를 살펴서 그것이 도심의 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확충시켜 밀고 나가고, 그것이 인심의 사적이라는 것을 알면 반드시 억제하여 없앤다면 유순의 정치를 아마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곽종석이 장년기를 맞이한 한 말과 일제 초기는 국권 침탈과 상실의 실현기였다. 이 시기 유림의 현실인식은 위정척사 사상이 주류였으나 일부는 서양을 오랑캐라 했던 종전의 화의관에서 탈피하여 만국 공법에 따라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본의 침략 행위를 국제사회에 폭로하여 서양 열강의 개입을 호소하는 곽종석의 방식이 이러한 근대적 혁신 유림의 한 예라 하겠다. 곽종석은 한말 의병운동의 명분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1895년 12월 봉화의 3개 서원에서 단발령과 변봉령, 을미사변에 항의하며 의병 결성을 촉구하는 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첫 번째 서명자는 곽종석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결성된 제1차 안동 의병회의 참여는 거부하는 다소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 무력 항쟁 대신 곽종석이 택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와 실력 양성이었다. 1896년 이승희, 윤주하 등과 상경하여 일본인들의 난행과 폐악을 각국 공사관에 글로 알리고 성토하였다. 이해에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다전마을로 이사하였는데 이후 일관되게 대외 중립하에 국제법에 의거한 의리와 실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현실 문제에 개입하고자 한다. 1905년 일본 정부가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보호조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스스로 서울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는 상경하는 도중 옥천에서 을사능력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서둘러 을사오적을 참수하고 보호조약을 거절할 것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려보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여 황제를 만나고자 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소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한 채 결국 빈손으로 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06년 최익현으로부터 이병 참여 제의를 받고 역량의 불충분함,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는 없다는 점, 일제에 오히려 침략의 명분을 준다는 점을 들어 거절하였다. 대신 10년간 가르치는 데에 힘을 다하고 천혜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신기선이 유교학회 설립을 제의해왔지만은 이것도 사양하였다. 결국 1910년 한일 병합의 소식을 듣게 되자 통곡하면서 여러 날 시금을 전폐하였고, 다만 만국의 비애를 견디기 어려워서 이듬해의 이름을 곽도, 자를 연길로 고쳤다. 도는 동진에서 송조로 바뀌는 시기에 활동했던 도연명의 성에서 따왔고, 연길은 도연명의 자인 연명의 앞글자와 송나라에서 원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에 활동했던 김이상의 자인 길보의 앞글자에서 딴 것이다. 즉, 그는 도연명과 김이상처럼 만국의 한을 품으면서 초야에 묻혀 지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나라가 망하자 문을 닫아 걸은 채 빈객을 사절하였지만 후생이 배우기를 청할 때는 거절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한일병합 이후 자살을 택하는 유림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대개 옛날부터 자살하는 성현은 없었다. 오직 평소의 절도를 더욱 잘 지키고 옛날부터 하던 학문을 더욱 독실하게 하면서 밝은 하늘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할 수 있는 대의 일따름이다. 라고 하였다. 호적 등재와 은사금도 거부하였으며 경학원 경상남도 강사직 제의에 대해서도 대안의 신하가 되었으니 당연히 죽어서도 대안의 귀신이 되겠다. 라며 거절하였다. 그 뒤 영남은 물론 호남의 간제 전우와 노사 기정진, 기호의 하서 이항로, 김복한 등의 유문과 또 양명학계의 황원과 개성 출신 김택령 등과도 교유하였으며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교리까지 탐구하면서 심증리설을 발전시켜갔다. 한편 남명조식과 한주 이진상을 비롯한 경상우도 유림의 문적과 유적을 정리하여 이 지방 학풍의 위치를 확립해 놓았다. 그때 한주집 간행을 계기로 곽종석이 주장한 심증리설이 주기설 측에서는 물론 안동을 중심한 주리설 측으로부터도 이단시되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론적으로 설복함으로써 자신이 쌓은 학설을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학자적 명성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따라서 3.1운동 때 137인의 파리장서에서 대표로 추대된 것이다. 1919년 곽종석의 생애 마지막 해는 파리장서 운동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한 해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팽배했던 민족 자결주의와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독립의 희망을 키워가던 중 1월 고종 황제가 죽고 독살설까지 유포되자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다. 곽종석은 고종이 승하하자 만공례를 행하고 상복을 입었다. 이미 연로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열리는 고종의 국장에는 조카인 곽윤과 제자인 김왕을 대신 보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유림 대표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은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유림이 늦게라도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곽종석은 문인들과 독립청원서, 파리 장서를 짓고 전국의 유림 대표 137인의 서명을 얻어 파리는 물론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전국의 각 형교회까지 우송되었다.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는 독립청원서는 모두 2674자에 달하는 긴 글이었기 때문에 파리장서라고 불렀다. 그의 제자인 김왕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완성하였다. 김창숙은 이 장서를 가지고 상해로 건너가 영문으로 번역하여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에게 발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명한 유생들에 대한 일본의 대대적 검거가 벌어졌다. 곽종석도 4월 18일 거창의 헌변대에 검거되었다. 처음 김창숙에게 독립청원서에 유림 대표로 서명해 줄 것을 요청받았을 때 만국의 대부가 되어 항상 죽을 땅을 얻지 못함을 슬퍼하였는데 이제 죽을 땅을 얻어 대의에 죽게 되었으니 다시 없는 영광이라 하였던 곽종석은 공판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국법의 범법자가 아니라 포로가 된 것이니 공소할 곳이 없으며 원수들에게 구차하게 용서를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호소할 곳이 있다면 하늘 뿐이다. 곽종석은 이 일로 징역 2년을 언도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였다. 6월 22일 병보석으로 출감하여 8월 24일 다전자택에서 고문의 후유증으로 눈을 감았다. 이후 곽종석이 후학을 길렀던 자택의 다전강학소도 폐쇄되었다. 이와 같이 곽종석은 먼저 한국 유학사를 일단 결산한 학자로서 주목된다. 이진상의 학설을 이어 심증리설을 확립시켰다. 그런데 그것이 왕양명의 주기설의 심증리설과 다른 것은 물론 같은 주리설이면서도 이황의 심화비기설과도 같지 않았다. 그것은 퇴계학설의 수정 또는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한국 유학을 종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은 남명주식의 학풍이 가득한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성장 배경에서 남명주식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진상 문화에 들어가면서 이황의 성리학이 아우러져 곽종석의 학문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처음에 제자백과와 불가의 경서까지 탐색한 뒤에 주자학을 공부했으므로 성리학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조주의에 함몰될 위험이 적었다. 그러므로 기호학계나 호남학계와 폭넓게 교우할 수 있었고 서양 철학까지 탐문하는 폭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한 특징은 을미의병 때 당시의 유학자들이 서양을 오랑캐로 본 것과는 달리 서양 각국의 공안을 발송한 데에서나 파리장서를 서두른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리고 조선조의 당색을 논함에 있어서도 어느 당색에도 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밝히면서 어떤 틀에 구속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곽종석의 학문은 21세 때의 회화삼도와 25세 때의 사단 십정경의도가 기초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마음이란 성과 기를 합쳐서 말하는 것인데 기라함은 오행의 기이고 성은 인의의 지신의 리로서 리와 기가 바람에 있어서는 리는 근본이고 기는 수단으로서 리가 기를 타는 것이라 했다. 그리하여 리가 기를 바르게 타면 날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사단이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시로서 십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리를 주로 하고 십정은 기를 주로 하는 것인데 모두가 리가 기를 타는 것은 같은 것이라 하여 주리설의 입장을 보여줬다. 그 뒤 32세 때 이결을 54세 때 이기론을 지으면서 주리설이 강화되었다. 그와 동시에 각종 주기설을 배격하였다. 또한 곽종석은 성리학에 머물지 않았다. 특히 전국 유림과의 서한을 통해 남긴 예학이나 경학, 그리고 한문학의 업적도 컸을 뿐만 아니라 지리, 농업, 산학, 병법에 관한 저술도 남겼다. 양명학자와도 사귀었고 또 서양의 국제법 책인 공법회통이나 고대일합 철학고변 애후서를 쓰는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자를 남기고 있다.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유학자의 태도는 망명, 기해, 자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곽종석은 넓은 의미에서 자정론자였다. 을미의병 당시 안동에 살았는데
그때 권세연이나 김도화의 의진에서 부장으로 추대되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을사이병 때는 최익현의 제의가 있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곽종석의 자정론은 즉각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자중고행하며 깨끗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때문에 글은 가르쳐도 문인록을 작성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국왕의 신하로서 국왕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는 철저한 군주옹위론의 처지를 지켰으니 이것은 의병을 일으킨 뒤 순창에서 국왕의 군대에 총을 쏠 수 없어 해병한 최익현과 같은 논리였다. 그리고 자정론의 성격에서는 간제 전호와 논리적 괴를 같이 하였으나 위정척사의식에 묶여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1908년에 간도로 망명한 이승희와 그 뒤 장석영이 망명을 제의해왔을 때 그것도 거절하고 국내에서 죄인으로서 고행의 길을 고집했다. 3.1운동 때 파리장서는 74세 때의 일로 최후의 업적이었다. 파리장서는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로 서양을 가리켜 대명지조 대화지행이라 하고 있다. 조선 유학의 전통적 척사의식에서 본다면 서양 오랑캐를 대명 대화라 한 것이니 결국 척사의식을 청산한 뜻이고 그 문서가 파리장서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 후기 이래 고양된 위정 척사 사상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위치를 조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하겸진, 이인재, 이병헌 등을 두었다. 글도 뛰어나 다수의 현존하는 서간문, 상소문이 남아있다. 저술로는 면호문집이 있으며 사후 단성의 이동서당, 거창의 다천서당, 곡성의 산항제가 곽종석을 기념하여 세워졌으며 1963년에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이상 직곡의 육아인물전, 면호 곽종석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